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유통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품 중에서도 우리가 소비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러니까 자주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있는 농수산식품을 가지고 주제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 상품을 연구 개발하는 최낙상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차 산업을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현장을 뛰고 있는 양은우 사무총장, 그리고 실제 오늘 그 1차 농산물 고수인 전남의 남고 홍매실 장목반의 건종 회장님을 모시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또 중소유통인이라든지 또 소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창업을 꿈꾸는 분도 계실 거고 더 확대 해석하면은 농업을 통해서 도시를 탈출해 가지고 기농기촌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농산물 생산 분야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제가 볼 때는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유통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소비자 시대가 엄청나게 변모하고 있는데 여기에 트렌드를 맞춘다든지 환경을 맞춘 경험과 지식들을 여러 시청자께 풀어드리도록 그런 목적과 취지로 이 농수산 유통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먼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6차 산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사단법인 한국 농식품 6차 산업 양은우 사무총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그 먼저 인사부터 간단히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농식품 6차 산업협회 양원우 사무총장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도대체 6차 산업이 뭡니까? 지금 4차 산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 1차 산업은 농업 생산이고. 네, 6차 산업은 정부에서 정말 우리나라 농업, 농촌을 살리고자 국가 정책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위반이 된 정책 사업입니다. 먼저 이제 1차 산업, 농업, 2차 제조 가공, 3차 유통 서비스 산업을 이렇게 융복합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또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산업을 쉽게 풀이하고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대도 6, 곱해도 6 이렇게 손쉽게 부르기 위해서 6차 산업이라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을 농업을 기반으로 융복합해 가지고 유식한 말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농촌이 잘 돼야 농업이 잘 되고 네. 농업이 잘 돼야 농민이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경제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산업이 발전이 됐습니다만 아직은 그 농촌 농업이 조금 소외시되고 좀 부족한 게 어려운 현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또 각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정말 농촌 농업을 살려보자, 또 우리나라의 농업을 또 키워보자라는 취지에서 벌써 오랫동안 이제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금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농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약주 좀 하십니까? 예, 얼굴 보시다시피 아주 잘 먹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 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잘 마시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뭐 1차, 2차, 3차 이러면 술 먹을 때 우리가 1차는 뭐 식사하면서 소주를 한잔하고 또 2차는 또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치킨 해가지고 소맥을 하고 2차죠. 3차는 양 총장은 어디를 갑니까? 저희들은 참고로 이제 저희 협회에서 외식을 한다. 또 이렇게 반주로 모임을 한다면 이제 6차까지 갑니다. 예. 그럴 것 같아서 네, 여쭤보면 6차가 뭔지 굉장히 그래서 궁금했어요. 1차로 먹고 2차도 먹고 3차로 가서 또 먹고 다시 또 그래서 6차까지 가서 저희들은 회식을 하면 보통 새벽 4시 정도에 끝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6차는 집에서
부인하고 먹는 게 육차 아닙니까? 아, 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아. 다양한 이제 이렇게 술자리도 이제 못하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그 뭐 서두에 좀 딱딱하니까 제가 시청자를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 유머스럽게 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6차 산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을 예, 만들어 그렇습니다. 가지고 네. 시작했는데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6차 산업 상품이 뭔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게 일반 제품하고 농산물이 어떻게 좋은지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희 협회에서도 그 많은 지금 7년, 8년째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6차 산업에 대해서 인지도도 극없이 부족하고 또 6차 산업이 인정을 받은 업체들이 어떻게 또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자체를 아직 많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저희 협회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노력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중이죠. 아, 그렇군요. 뭐 사실 우리 양 총장께서 저의 어떤 그 프로필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뭐 농업 농촌 입장에서 6차 산업을 이끌고 있긴 합니다만은 원래 뿌리가 장사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말로 장돌뱅이에요. 판매 전문가예요. 근데 농사를 아무리 잘 짓고 나중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로 그 전남에 그 남고 매실 회장님을 네. 모셨는데 도대체 아무리 좋은 농사를 짓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재배 생산했더라도 소비자 접점에서 판로가 차단되거나 시장을 개척 안 하면 허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농협중앙회와 그 협약을 맺어서 6차 산업에 인정이 된 전국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별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고 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품 개발해서 현재 그 농협 그 가장 중심 매장인 양재농협에 제 6차 산업 전용 제품관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유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또 소비자한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 6차 산업 제품은 정말 제품들이 좋다. 예, 이 제품은 TV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누구 하나 이해를 해주지는 않지만 이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은 정말 제품이 좋아서 다음에 이 농협에 방문했을 때도 반드시 재구매를 하는 그런 이제 그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 제품은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이 제품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반드시 먹어야 되는 또 있어야 되는 제품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또 영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식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실제 시집 장가를 보내려면 맨날 태자 맞죠.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을 보기도 하고 결혼회사에 의뢰도 하기도 하는데 그 6차 산업이 제품이 좋은 거는 이런 게 있잖아요. 각 도지사가 인정한 뭐 지마크도 있고 뭐 경북에 가면 오이소 보이소도 있고 그런데 6차 산업 정부에서 법은 만들어 놓고 지정은 해 놓는데 그 좋은 상품을 소비자한테 흔히 드시게 하려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총장 입장에서 흔히 정부에 하고 싶은 말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전국의 다양한 6차 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방송이 정말 중요한 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 6차 산업이 전국에 정말 이 좋게 만드는 이 제품들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또 소비자들이 알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우리 사무총장이 현장에서 뛰고 계시고 또 6차 인정업체 회원사 제품들을 어디 저기 농협중앙회 경제사업부에서 하는 양재동 하나로 클럽에 6차 인증 제품이 있다는 거죠. 네, 코너가. 그리고 6차 산업을 하는 판매를 하는 제품도 농협과 이렇게 협조를 해서 제품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다양한 백화점이 그러니까 양재동 하나로 네. 마트에도 있고 창동에도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포가 네.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점포가 다양하게 예, 예. 매장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또 나오시는 우리 그 매실
권 회장님도 모셔가셔가지고 다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한 6차 제품도 좀 보시고 네. 지도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노래도 뭐 노래방인가 마이크 안 놓는 체질 아니에요? 우리 사무총장?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 되면 마이크 놔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6차 산업을 하고 있는데 뭐 협회든 농림축산식품부든 소비자든 하다못해 판로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든 애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허심탄회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네. 뭘 어떻게 지원하고 저희 6차 산업 협회가 지금 활동을 공식적으로 한 지가 이제 7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조직의 구성원, 협회 구성원들이 더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농산물, 또 우리나라의 특산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이나 뭐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 성장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농산물을 외면하는, 오히려 안 먹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연히 우리나라 농산물이 좋다, 우리나라 농산물을 무조건 드셔라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6차 산업을 통해서 또 저희 6차 산업 협회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통해서 다양한 정보, 다양한 그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산물도 이렇게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 농산물로 가공이 된 여러 가지 식품들도 정말 좋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또 각 기관 또 이런 분과 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는 그런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고 우리 농촌과 농업, 농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권 회장님께서는 그 매실 농사 짓다가 오셔서 그런 건지 저는 사실은 저도 촌놈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모자도 좀 쓰고 예, 넥타이도 이 농업을 상징하는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 그린, 녹색 이게 생명 산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 순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많이 타갖고 얼굴이 새까만데요. 농사진이라고. 근데 예. 뭐 제가 이 방송 전에 연세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젊으신 것 같아요. 동안이고 개구장이 같아요. 동글동글한 매실처럼 생겼어요. 이게 좀 이게 얼굴 색깔이 홍매실처럼 청매실이 아니고 푸르툭툭한 데다가 좀 빨가스름해진 것 같아요. 새색시처럼. 예. 그 바쁘다 보니까는 늙지를 않아요. 아, 바쁘다 보니까 늙지를 않는다. 늙을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젊게 생산한 게 아니고요. 예. 어떻습니까? 그 전남에서 골드 이 난고매실을 가지고 이제 장목반을 우리 회원 농부들하고 같이 하고 계신데 권종희 회장님께서는 이 매실 농사를 몇 년쯤 하신 거예요? 매실 남고 매실만 한 35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은 25년간 또 하고. 그 인생의 3분의 1을 매실에 다 바친 겁니까? 예, 그렇죠. 그건 대충 이제 연세도 제가 알겠네요. 그런데 그 난고 매실이라고 부르는데 시중이나 소비자한테나 하다못해 오늘 뭐 그 농산 유통에서도 오셨는데 난고 매실이라고 그러면 뭐가 다른 게 어디서 나온 품종이에요? 일본에서 왔는데 언제는 한 60년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언제가. 60년이나? 네, 60년. 그 중에서 35년을 우리 예. 권 회장님이 예. 농사를 지으신 거고 매실을. 그렇구나. 근데 그런- 그동안에 그 매실이 이 품종이 많은데 예, 지인들이 나가가지고 텔레비에 나가가지고 그 청매실만 선전했기 때문에 예, 그 효과를 남고 매실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남고 매실이 매실 중에서 향과 또 육질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청매실만 생각하고 있어요. 청매실도 좋습니다. 좋기는. 예. 예, 일찍은 색깔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 측면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죠. 인식이라는 걸 깨기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그룹이 아무리 제일제당이 우수하고 삼성전자가 우수해도 아시다시피 그때 시절에는 조미료 시절에는 미풍을 안 드시고 미연만 드셨죠. 예, 그렇죠. 옛날 소주도 제가 소주 회사 출신이지만은 지금이야 여러 소주가 나는 진로뚜급이 아니면 안 먹었어요. 물론 호남에서는 사막 소주가 있었습니다만 그 인식을 깨기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농수산 유통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각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청매실 시장에서 홍매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애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많습니다. 그 애로를 시장 개척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예. 문전박대를 받았던 정말 나 이거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사연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그런 거 수다에 많은데 여기저기 찾아 도저히 되들 않고 이번에도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가락동 사장님을 만나고 또 강서 지사장님도 만나고 이런 데서 주선을 해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남고라는 것을 서로 인식이 많이 지금 깨우쳐져 가지고 남고를 알기 때문에 저를 또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받아들인 것도 이 가락동에서 상당히 그 공판장의 그 상인들은 그것을 얼른 모르고 있는데 우리 조금 그 남고 골드 남고 매실을 조금 뭉쳐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남고 매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또 먹어보고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고 매실이 좋다는 거 알고 있고 제가 또 남고 매실을 한 35년간 재보니까로 향과 육질 아주 특징이 좋습니다. 딴 매실보다는 조금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 과일은 다 품종에 따라서 특색이 있는데 매실은 똑같은 매실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매실도 이 품종에 따라서 육질, 향 그런 게 다 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가공을 했을 때도 남고 매실이 제일 좋아요. 결과적으로 품종도 우수하고 예. 시중에 많이 알려지고 보급되는 청매실보다 효능도 좋은데 해는 좋는데 이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가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락동 경매시장에도 도전도 해보고 여러 차례 하다가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농수산 그 식품공사의 이제 대표이신 김병호 회장 사장님 도움도 받고 또 강서의 노계호 지사장 도움으로 뭐 경매가 아닌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 시장 도메인 제도위에서 이제 상품을 판로를 개척한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은 뭐 과일들이 뭐 용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이 약효가 있는 기능성 과채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추는 어디에 좋고 사용도가 정해지 뭐 삼계탕에 들어간다든지 약재로 쓴다든지 그런데 매실인 경우에는 주로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식품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은 그 지서인들이 다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우리는 농사 지는 데만 신경을 쓰고 가공에서도 전부 다 알고는 있습니다. 매실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품종이 제일 아수여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고라는 품종은 조금 만생이 되기 때문에 매실이 다 구입하고 막판에 나오기 때문에 매실이 자꾸 그 남고가 인식이 안 되고 후기 출하가 된다는 말이죠. 예, 후기 출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점이 큽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거죠. 예, 딸기도 네, 노지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재배하잖아요. 네. 뭐 온상이 됐든 뭐 스마트팜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쪽에는 예를 들면은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쪽 위쪽으로는 한 5월 정도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 시기가 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딸기를 시작할 때부터 먹고 끝날 때까지 쭉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지금 그 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매실 다 팔고 난 뒤에 건물에 예. 돈도 다 떨어졌는데 뭐 매실 살 필요도 없는데 이게 나왔는데 품질이 좋다는데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죠. 이 노력에 대한 부분을 홍매실은 언제 출하가 되니까 제일 좋은 매실이고 일본에서 제일 많이 알아주는 거고 일본 국민들이 제일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보급이 안 됐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고. 네, 네. 일본이 좋든 밉든 간에 네. 좋은 건 좋은 거 네, 아니에요? 그죠. 보면. 그래서 네. 그 홍매실이 출하될 때까지 참아달라는 홍보 광고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저도 모르잖아요. 사회. 예, 이제 제가 예, 회장님은 모르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 같아요. 금년에는 예. 6월 20일부터 7월 예, 예, 10일가량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6월 10일부터 첫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권 회장님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도 많고 예. 또 뭐 여기 오셔가지고 뭐 매실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매실을 갖다가 속된 말로 씹을 수도 없고 청매실을 씹을 수도 없는 거고 같은 매실 그 농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통하시는 분도 보고 소매업 하시는 분도 보고 식당에 외식하시는 분도 보고 또 기농하실 분도 뭐 매실을 농사를 지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제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 매실을 가지고 제품 제가 아는 매실은 당금술이나 하고 집사람이 장아찌나 담그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우매보시라는 것도 일식당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나지 않게. 근데 지금 그 우리 남고 매실에서 홍매실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 제품화 이런 게 특별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술을 만들어도 향이 좋고 장아찌 만들어 육질이 좋아가지고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당금술이 있다는 거예요. 과실주가 예, 제품 생산된 네. 게 가공을 해서 술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장아찌. 장아찌 네. 장아찌가 있고 네. 그 두 종류는 지금 아. 식품화돼서 시중에 나와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그 우메보시도 하고 있고, 아, 예, 그렇구나. 엑기스도 만들고 있고. 근데 우메부시라 그러는데 저도 예, 좀 일본 말을 애매해서. 흔히 쓰고 뭐 그러는데 이거 우리 협회 쪽이나 학회 쪽이나 이거 연구해 가지고 우리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장님이 회장님도 고민도 예. 좀 해주시고. 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도 뭐 물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예 그래야 될 고민도 것 같아요. 많이 그런 해주세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오늘 우리 권 회장님을 모시고 매실에 대한 내용, 특히 청매실, 홍매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저도 이제 6차 산업협회를 이끌고 있으면서 많은 현장을 다니는데 35년 정도 하셨으면은 이제는 과실을 거둬야 될 때예요. 그죠. 따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직 걸음마다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오늘 회원이신 그 장목반 분도 오셨는데 어때요? 우리 회장님이 본인은 그냥 뼈를 깎는 그냥 눈물과 피와 땀으로 35년을 해오셨다 그랬는데 직접 보기에 그냥 회장님이 아닌 매실에 홍매실이 미친 사람으로부터 회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남고매실을 회장님을 통해서 남고매실을 심어라 그래서 20년 전에 심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가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그 향과 맛이 그 좋은 그 매실이 향과 맛이 좋은 그 매실이 알려지지 않고 항상 나중에 나오니까 묻혀버리고 그러니까 회장님은 그 와중에도 묘목을 항상 보급을 계속 꾸준히 해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남고 장목반도 지금 곡성, 장흥, 광주, 순천, 광양 예.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장목반을 만들게 됐어요. 예. 이거를 알리려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우리 회장님이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정말로 그 알리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혹시 네. 좀 단도직입적인 질문인데 홍매실 한 거 후회 안 하세요? 후회를 하시지 않느냐고. 후회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성공할 것 같아. 네. 이게 사업이든 상품이든 본인이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아까 그 유통 전문가는 장돌배이라 그랬잖아요. 백화점 점장도 하고 마트 점장도 했는데 자기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홍매실이 청매실보다 낫다고 네.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고 네. 오늘 이 자리에 뭐 지금 홍매실이 아직까지 저기 출하 시기가 아니라서 네. 아마 그 샘플을 네, 샘플을 못 안 가지고 가져왔어요. 온 것 그러고 같은데 가져왔을 다음에 거예요. 혹시 출연할 때는 예, 예. 다른 채널에서 방송하실 때는 그 실지 네. 그거를 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드시라 보시고 뭐 주스가 됐든 술이 됐든 먹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참 좋아요. 예, 예를 예. 하나 들면은 그 상주 꽃감은 우리나라 꽃감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죠. 제가 이제 서울시에 이런 판로나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대목대 되면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 준수를 하면서 방송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인터뷰하실 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차단막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그 광장에서 행사를 할 때는 대한민국의 특산물을 뭘로 할 거냐? 그 꽃감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상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상주에서 서울시청 갈 때는 샘플을 다 가져와서 드셔보시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 회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오늘 안 가져온 것도 아쉽습니다. 아니 다음에 이제 예,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뭐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서로가 해법을 예. 해야 아니, 되니까 저도- 그런 사례를 들어주고 맨입에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마트나 식품 코너에서 시식을 하는 이유도 예. 그냥 그렇게 나가는데도 먹어봐야 이야기를 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회원수가 네. 장목반이 몇 명쯤 됩니까? 15명. 15명이 예. 군사가 많다고 전쟁에 이긴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당백도 있으니까 15명이 우리 같이 오셨는데 여기 어르신들 오신 협력하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매실 시장에서 여기 이제 남고 매실이 홍매실이 두각을 나타내고 많이 먹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는데 어렵지만은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뒷북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식품 가공이나 제품 개발 전문가님이 오시는데 그분하고도 상의하셔가지고 제품화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365일 할 수 있는 예. 이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시기 흔히 영어로 타이밍 놓친 것을 복구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회원이 그 정도 되고 전체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만 5천 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광양이면 광양 순천에서 하신 게 아니고 회원들이 아까 말씀드려도 뭐 순천에도 있고 광양도 있고 여러 곳이 분산돼 있는 거군요. 예, 그러죠. 예, 어. 농장을 대놓으신 분들만 남고. 아 예. 그러면은 뭐 요즘 우리가 체험이든 뭐든 간에 그 매실만 가지고 안 되니까 따기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런 농장을 하나 대표적으로 뭐 6차 산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농수산 유통 그 공사를 통해서 이런 방송도 지금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호 사장님 후원도 있고 또 이 자리에 또 노계호 그 강서지 사장님도 와 계신데 어떻게 처음에는 뭐 이분들한테 접근하기가 쉬웠었어요? 어땠어요? 지인이 한 분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있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뭐 됐습니다. 처음부터 가락동처럼 뭐 그 필요 없어 그게 뭐냐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순순히 받아줬어요? 네, 순순히 받아주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또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이 받아주고 그래서 힘을 더 내가지고 또 이 자리까지 오고 했습니다. 농사도 더 잘 찍고 그렇게 힘이 이제 되겠죠. 가공도 그래서 힘이 이제 되고 제가 뭐 사회자 입장이 아니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리 홍매실이 청매실 홍살리 광양
그보다 좋다 그래도 대중화되게 인식을 깨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상품 개발 전문가님도 오시고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 노계우 지사장도 와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협업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 저도 도와드리고 또 우리 네, 현장에 고맙습니다. 있는 사무총장도 도와드린다 그러니까 힘을 합치기로 하고요. 예. 힘 좀 내시고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고생하셨는데 뭐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진실과 믿음이 언젠가는 통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노력하시면 되는데 이제 회장님 나오셨으니까 남구 홍매시를 위해서 이제까지 35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셨는데 앞으로 예.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미래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남고 매실을 앞으로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고 또 우리가 가공을 했을 때 예, 남고 매실로 꼭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15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예, 6차 산업가당 지금 그런 꿈도 꾸고 예,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남고 매실이 승리만 되고 그 소비자가 선호만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6차 산업가당 꼭 하고 말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상당히 이게 시간이 긴 거예요. 예. 광고 1초 하는데 텔레비전 광고비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를 우리 권 회장님 물론 뭐 멀리서 오셨지만은 매실의 부흥, 예, 특히 홍매실의 부흥을 위해서 저희가 서로 협조도 하고 이 관계 되시는 분이 그 도움을 주시는데 꼭 그 남고 홍매실이 성공하는 브랜드도 되고 또 매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사회자로서 저 이제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고맙습니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전남의 골드 남고 홍매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권종익 회장님과 우리 회원사님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고 예. 그러니까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예, 너무나 많습니다. 뭐 시간이 이렇게 처음이라서 첫 술에 예. 내버린 건 아니니까. 예. 하여튼 오늘 그 좋으신 아이고. 말씀 많이 듣고요. 저도 매실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우리 그 상품 개발을 오늘 뭐 저기 고수들만 모시는데 그 농산물 식품을 비롯해 가지고 그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가 찾는 소위 그 회사 상호도 좋은 상품 연구소 최낙삼 대표님을 모시고 뭐 우리가 앞에서 6차 산업 이야기도 했고 또 매실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소비자가 찾는 거는 흔히 우리말로 물건 보고 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영어로는 머천다이징이라고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최 대표님은 상품 개발이나 판매 마케팅의 고수입니까? 안녕하세요. 천하사입니다. 고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했고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그거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저도 뭐 농업 분야에 일을 하고 네. 있고 6차 산업도 하고 있고 원래 뿌리가 유통인데 최소한 영어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최 대표님의 컨텐츠라 그러나 네. 경쟁력 간판은 상품 개발이에요. 네, 상품 기획. 영어로 MD라고 그러죠. 네. 한번 해보세요. MD가 뭡니까? 머천다이저인가요? 보니까. 머천다이징을 하는 네. 전문가가 머천다이저인 거죠. 역시 유식하신 것 네. 같아요. 그 우리 그 권 회장님 요렇게 자기 분야에 딱 사회자가 질문하든 초등학생이 질문하면 그냥 따발총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앞에 그 매실 이야기도 들으셨을 네. 거고 홍매실이 어떻고 청매실이 어떻고 6차 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하고 있고 뭘 또 지원해야 되고 들으셨겠지만은 그 우리 최 대표님께서 보는 농산물 가공이라 그럽니까 제조라 그럽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일반적으로 볼 때 네. 뭐 6차 산업 인증 제품 포함해도 다 좋아요. 네. 그래서 특히 또 홍매실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좋은데 네. 농산물 식품 가공이 어느 쪽이 취약점이 많은지 또 어떻게 갔으면은 소비자가 선호하겠다. 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뭐 일단 홍매실 뭐 나오셨으니까 홍매실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농산물은 사실 생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조를 하는 건 가공이고 결국 생산을 해야 되는 건데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하셨는데 만들기만 하시면 되셨어요. 생산만 잘 하시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정말 바뀌어가지고 생산만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경쟁력이 없어서 생산을 하면서 어떻게 팔지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휴대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 휴대폰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마 10년, 20년 전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온도가 어떻고 요즘 날씨가 어떻고 이런 걸 물어보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도 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에만 잘하셨다면 이제는 파는 것까지 생각하셔서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만큼은 내가 팔고 얼마만큼은 가공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업이 조금 취약한 점은 글쎄요, 제가 뭐 사실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조금 부족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가공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만들고 제일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야겠다. 가공을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걸로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일은 제일 좋은 걸 팔아야죠. 생과로 파는 게 제일 경쟁력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가공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들이 조금 없으시다 보니까 되게 우왕좌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보신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홍매실이든 뭐 이 홍매실은 무슨 과에 속하는 과실인가요? 무슨 과에 속하나요? 예? 햇과일이요? 햇과일은 오래 난 과일을 햇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이 무슨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종류가. 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딸기는 베리류잖아요. 스트로베리. 베리 그죠? 영어로 베리류라고 하잖아요. 그럼 베리류에 뭐 라즈베리도 있고 뭐 다양한 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리 예를 들면 그 류들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여러 군데에서 보시면 그러면 상품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가질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생산만 하시면 이걸 가지고 옛날에 만들어 왔었던 방식으로밖에 못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일 흔한 게 청하고 그다음에 뭐 장아찌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매실하고 장아찌를 담근 지가 몇 년 됐을까요? 한 500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 이후로 더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헌을 찾아보면 나오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품 기획이 너무 오랫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너무너무 개발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의 농산 가공품은 너무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더 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뭐냐면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빨리 보고 배우셔야 그래야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제일 취약한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좋은 말씀 어떻게 권 회장님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딸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딸기잼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장아찌 하면 그냥 매실 장아찌나 제가 집에서 담가 먹는 당금술이나 생각하지 그 매실을 이용한 기존에 이제 청매실을 이용한 제품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매실을 가지고 차별화되고 독특한 상품 개발하는 거를 우리 최 대표한테 의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실제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논산 딸기는 늦게 시작했는데도 딸기를 통한 제품화가 훨씬 빨라. 다양해요. 그렇죠. 그 일본에서 전부 영어로 벤치마킹 훔쳐온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는 땅콩 대통령이 있을 정도잖아요.
땅콩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는 뭐만 먹어요? 안주만 하잖아요. 오징어하고 땅콩하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미국에서 땅콩 가지고 만드는 상품이 3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매실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최 대표가 현장에서 상품 개발 전문가로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말씀 잘하셨어요. 혹시 이제 실지 개발도 하시고 네. 또 뭐 제가 알기로는 완도도 가시고 수산물도 하시고 배를 다 가시는데 네. 뭐 때로는 성공한 히트 상품도 있고 네. 또 그게 내 생각하고 안 맞아서 물건은 좋은데 안 팔리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홍매실이 좋긴 한데 안 팔리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상품 개발을 해가지고 지자체나 어떤 특정한 업체에 개발해서 히트하거나 성공한 브랜드나 상품도 있을 거고 네. 또 때로는 판단 착오일 수도 있어요. 네. 또 실패한 상품도 있을 텐데 네. 성공한 사례하고 실패한 사례를 우리가 그 상품 최 대표가 만들어서 할 정도의 상품을 자랑 삼아 또 우리 그 매실에서 오셨으니까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일단 제가 지금 식품 쪽에 일을 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의류, 패션 쪽하고 화장품 쪽을 했었고요. 식품 쪽에 한 지는 12년 정도 됐고, 특히 이제 농식품 쪽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건 2016년도서부터니까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성공 사례 제일 가까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완도에 있는 지금 그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완도에 있는 회사에서 전복을 가지고 만든 상품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완도가 우리나라 전체 그 전복 생산 90%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복이 생산이 굉장히 잘 되는 거에 비해서 안 팔립니다. 전복이.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삼겹살 사 먹는 것처럼 전복을 사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복은 다 선물 받아서 먹습니다. 근데 선물 받는 거 1년에 2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1년 2번 제외하고는 전복이 안 팔리는데 생산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한테 잘 팔리는 팔미에서 한 10미 이 정도 제품들이 안 팔리니까 그거보다 작은 애들은 더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농가 소득이 너무너무 줄었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년 전에 한 업체를 만나서 그 업체 대표님이 그런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전복, 그 전복을 가지고 뭔가 특화된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상품 가치가 없는 얘기하셔가지고 전복. 그렇죠. 네, 사이즈라. 네. 예. 그래서 그 전복을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HMR이라고 하는 제품들, 지금 즉석품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는 그 제품들의 수요가 막 늘어나면서 저희가 그 HMR 제품으로 전복 차우더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복 뭐요? 전복 차우더. 차우더?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예, 전복 차우더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임금님들이 몸이 아프거나 몸에 기력이 없을 때 우유를 끓여서 우유죽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유죽이라는 건 굉장히 영양소가 높고 단백질 베이스겠죠. 그래서 먹으면 굉장히 든든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죽은 탄수화물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금방 꺼지죠. 근데 단백질은 든든한 거예요. 근데 이 차우더라는 건 뭐냐면 영국에서부터 만들어진 음식인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양의 젖입니다. 우유인 거죠. 그래서 그 양의 젖에 영국에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죽처럼 고기를 넣다가 생선을 넣다가 나중에는 이제 클램 차우더라고 해서 그 조개살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흔한 게 조개를 넣은 차우더예요. 그래서 클램 차우더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인데 요즘 많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죽이 바로 서양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클램 차우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클램 차우더에 클램이 조개니까 저희는 그걸 전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으로 만든 차우더가 된 거죠. 그래서 전복으로 차우더를 만든 나라는 세계에서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거고 처음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그 처음 출시를 해가지고 전라남도 그 완도에서 처음 출시를 했고 나중에 이게 반응이 좋아서 전라도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먹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와디즈라는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펀딩을 해서 1,540% 정도 이제 펀딩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성공을 해서 하는 중에 지금은 광주에 있는 로컬 마켓도 들어갔고요. 신세계 백화점에도 들어갔고요. 롯데 백화점에도 들어갔고 올가 그다음에 또 초록마을 이런 데 다 들어갔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곳이 이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
아직 계약은 안 돼서 제가 딱 말씀드리긴 예,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큰 회사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OEM 생산입니까? 자기 네, 브랜드를 OEM 쓰는- 생산입니다. 아. 브랜드는 그 집 거고요. 완도다라는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OEM 연결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 OEM 하는 회사는 시아스라는 회사로 우리나라에서 HMR 제품을 두 번째로 크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하고 여하튼 연결을 해서 그 좋은 사례를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 전복이라는 건 몸에 좋다는 보양 수산물이라는 건 인식에다가 또 상품 가치가 없는 사이즈가 그걸 이제 축화시켜 가지고 그렇죠. 네. 해가지고 그 팔로를 개척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팔로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급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네, 흔히 정말. 이제 농산물로 치면 유기농만 판매하는 그런 쪽이고 그리고 정말 큰 회사도 네, 좀 곧 부촌들에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품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매실이 진정 좋으면은 우리 최 대표하고 협조해가지고 가능성이 있고 정말 홍매실을 이용한 우리나라에서 최초, 세계에서 최초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지자체들이 지금 이제 근거지가 순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순천도 매실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기술센터나 그 시청에 농산물 마케팅과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심지어 저희 협회도 완도하고 MOU가 돼 있을 정도로 완도는 적극적이에요. 이게 순천도 지자체에서 협조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협조해가 설득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 성공 사례는 그 정도 해주시면 네. 이제 충분히 이해가요. 혹시 하시다가 실패해가지고 가슴 아픈 일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실패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죄송한데 실패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한 지가 오래 안 됐고 아, 식품 쪽은 한 지가 부분에는 얼마 안 그러면 됐으니까. 예. 아 도사행제 아닌데 혹시 그러면은 자파나 패션 부분이 실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패션이 얼마나 힘들어요? 실패했다고 할 만한 사례가 뭐 패션 쪽에는 이미 오래전 얘기긴 한데요. 그래도 하나만 예를 들어봐요. 예, 뭐 저는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패션이 유행이 심하잖아요. 네, 식품도 프레시하잖아요. 꼭 네. 같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네. 예. 네. 저희가 스코틀랜드라는 데서 제가 그 CJ 오쇼핑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해외 상품 수입하고 아, CJ에 근무하셨군요. 네. 정통식품. 저는 네. 홈쇼핑에 있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아, MD를 홈쇼핑.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었던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패션 쪽이었었고 패션 제품으로 캐시미어를 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캐시미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 캐시미어가 세계에서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캐시미어를 가지고 와서 야 팔면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딱 차별화를 뒀냐면 대개 캐시미어 제품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예, 브랜드가 돼 있어서 굉장히 비싼데 저희가 이거를 가격을 뭐 한 50% 정도 하면서 우리가 직접 소싱을 해서 직접 만들고 우리의 라벨을 붙여서 직거래하고 직상품을 하는 게 그야말로 PB라는 걸 만들어 보자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홈쇼핑에 론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팔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캐시미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캐시미어를 소재를 안 좋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제가 그때 알은 건 제가 요즘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정말 브랜드가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간판이 브랜드가 중요하다. 예. 쉽게 이야기하세요. 예. 간판이 굉장히 정말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그 제품들 관심 많습니다. 재활용된 제품들, 재활용해가지고 뭐 제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 재활용된 제품도 재활용이면 사실 소재에 포커스가 돼야 되거든요. 소재가 좋으면 사야 되는데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제품이 재활용됐다고 해도 재활용된 브랜드가 안 좋으면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가문도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심지어 재활용된 것도 브랜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명품들은 오래 쓰다가도 제값을 받는 이유가 예. 그 몸값이 원래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브랜드가 좋아야 되고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이제 그 발견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손님이 뭘 찾고 있는지. 그래서 틈새 시장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최 대표님께서 오늘의 주제가 뭐 1차 농산물이 됐든 유통이 됐든 상품 개발이 됐든 고수들 이야기를 서로 교환하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고수 입장에서 고수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분야에는 네. 인정은 하고
저도 이제 우리 최 대표 면면을 잘 관찰해 보고 있어요. 혹시 실패한 상품이 없나 이런 것도 보고 있는데 아직 실패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 영어로 이야기해서 그냥 디테일 하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네. 덕분에 정말 잘.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네. 그 전에는 패션도 하시고 뭐 그 자파도 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시대의 흐름.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돌배가 농업에 6차에 종사한 이유는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산업의 근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업 발전 없이는 경제산업이 발전이 안 되고 선진화가 될 수 없다는 게 저 주장이에요. 네. 어떻게 동감합니까? 네. 잘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뭐 브랜드 특정 브랜드 이야기했으면 미안한데 파리 받겠더니 뚜레쥬르니 밀가루 수입하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네. 맞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외국산 원재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밀가루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밀가루에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밀가루가 관리가 안 돼요. 품종 관리가. 그래서 품종 관리가 따로따로 되어야 그 밀가루를 섞어서 가장 빵 제품화. 만들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밀가루는 단 품종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빵을 예를 들어 뭐 그 빵에 피랑시에를 만든다, 케이크를 만든다, 식빵을 만든다, 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아 밀가루 종류가? 밀가루 종류가 다 다릅니다. 예, 그거를 믹스해서 마치 블렌드하는 것처럼 블렌딩을 해서 최적의 상태로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블렌딩을 하려면 각각 품종의 특징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구분이 되어야 이거를 6대 3으로 섞든 1대 1대 2로 섞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밭에서 품종 따라 기르질 않는 거예요. 아 이해감. 생산 단계부터 그러니까 생산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공부터가 안 된다는 이야기.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품종이 다 다른 게 한 짬뽕으로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밀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품종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개판 나는 거죠, 진짜. 개판까지. 예, 할 수가 없어요. 시대인데 차라리 그렇게 예, 되면 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제일 싸구려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98%를 우리가 밀가루를 수입해 가지고 예. 내가 항상 주장하지만 가슴 아픈 게 칼국수가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잖아요. 홍두깨하고 아줌마 손만 우리 거예요. 아, 그렇죠. 뭐, 신토불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품 개발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죠. 안타깝죠. 남의 원재료를 가지고 지금 상품 개발하잖아요. 전북 네. 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이 됐든 시장이 됐든 그다음에 농산물을 우리나라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이 됐든 최 대표님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관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우리 또 노계지사님도 와 계시지만 저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상품 개발하는 입장에서. 뭐 사실 대상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분한테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세요. 그 농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되게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농부들을 만나보면 농부들 중에 유행 따라 작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무슨 품종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는 그냥 딸기 이렇게 하지 그 딸기의 어떤 품종을 자기가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딸기의 품종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양육법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장이라는 애가 좋아하는 생육 방식이 다를 거고 서량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딸기, 그러니까 딸기가 유행이면 다 딸기 이렇게 심어버리니까 그 자기 작물에 대한 애착과 자기 작물에 대한 고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네. 아 끝날 때 됐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럼 너무 겁먹지 말고요. 네. 농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대정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소비자 측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마무리를 이제 지어서. 아, 네. 예. 정부 입장에 정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가 사실은 가공식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스테비아를 주입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가세가 붙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관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품종의 하나로 알고 있어요. 다른 품종으로. 근데 그 다른 품종 아니거든요. 그건 가공식품이거든요. 근데 그 규제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거 해줘야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종으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품종으로. 그러니까 매실도 마찬가지고 청매실도 아. 품종으로 먹어야 돼요. 해답이 있네요. 홍매실도 그래요. 품종으로 먹.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품종이 각각 뭐가 다른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제조자가 설명해 주세요. 생산자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먹을 때 가장 맛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세요.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수박 하시는 분한테 수박 몇 도에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원할 때 먹으면 맛있대요. 제가 물어보죠. 시원한 게 몇 도예요? 아무도 대답 못 하세요. 잘 자기 작물에 알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해요. 오늘 그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고 단체나 협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핵심은 소비자가 어렵게 번 돈을 포켓을 열고 카드를 열어서 지불하는 것은 상품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최 대표 회사 상호가 좋은 상품 연구소예요. 뭐 실패도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최 대표 네. 나이를 보니까 저보다 그 젊은 것 같은데 네. 무궁무진한데 우리나라 농업 발전과 농식품 개발에 계속 애쓰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주 기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이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농수산 유통 TV를 통해서 농업 상품 중에서는 이게 제품이죠. 재배는 이제 홍매실을 주제로 했고 또 부수적으로는 이제 6차 산업 입장에서 어떤 판로라든지 정책 이야기가 나왔고 마지막 단계는 우리 상품이 핵심이다 보니까 농산물 상품 개발에 대한 성공 사례라든지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주문을 우리 상품 연구소 최 대표님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를 전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만은 뭐 미숙한 점도 있고 말이 또 거친 표현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다 이해를 해주시고 방송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준수를 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참여 또 협조 관심을 통해서 농수산 유통 방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자, 그 다음에 유통 도매든 소매든 판매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이익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